자, 태영호, 지성호 이 두 사람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 걸까요?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 그리고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 이 두 사람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에 휩싸였죠. 자, 김 기자, 그런데요. 이 논란이 휴일인 어린이날 어제를 지나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당선인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둘러싼 주장을 놓고 그 당시에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파장이 큰데요. 네. 두 당선인 모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당의 공세 또한 아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나는 판단됩니다. 김정은은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 지난 이제 주말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무엇보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탈북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원 당선인이라 하면 말 한마디에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수다 떨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이고요. 우리나라의 고급 정보,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두 당선인의 국회 상임위 배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관련 내용들을 다루는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안보상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민병두 의원 또한 민감한 상임위 배정은 이미 어렵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의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된 발언의 논란 이것이 있었고 그 두 당선인을 향한 이제 여권의 비판의 내용도 너무 이제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새로운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송갑석 대변인은 민주당 대변인이죠. 두 당선인의 거짓 선동은 당사자 사과로 유야무야 넘길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통합당은 공식 사과하고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당선인을 징계하시오. 징계 얘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러자 미래통합당에서는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이러한 공격에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비록 두 당선인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집권 여당이 집단적으로 배척하고 배제하는 태도는 가히 도를 넘었습니다. 그건 지나친 간섭이고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본인들에게도 교훈이 돼서 앞으로는 저는 잘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라, 상임위에서 배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태영호, 지성호도 당선인을 김 교수,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이런 상임위에 배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요구하자 통합당에서는 아니 남의 당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십시오. 약간 이런 공방인 것 같거든요. 우리 김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민주당의 당사자들,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이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었고 또 이게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얘기했다면 저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어요. 사과를 하고 났는데 정보위에서 안 된다. 국방위에서 안 된다. 이건 정말 과도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위 같은 경우는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정보에서 얻은 그 정보를 언론에 얘기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위에서는 사실은 의원들과 그다음에 그 국정원이죠. 국정원의 그 정보 내용을 가지고 공유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사실은 북한에 대한 그 여러 경로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있고 더 유용하게 그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위도 가지 말라?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습니다. 180석, 시민당까지. 힘이 있는 여당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만하게 비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민주당 선거 이후에 나온 게 오거돈 시장 사건도 있고 김남국 당선자 사건도 있고 더불어시민당이 갑니다만 양정숙
양정숙 당선인 사건도 있는데 부동산 문제. 자신들의 그 당선자 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를 하고 그 다른 당의 당선자에 대해서 무슨 징계를 하라, 상임위에서 배제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고 오만한 태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방은 정치권의 공방인 것이고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떠할까? 김 기자, 전문가들 좀 이야기가 소개된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 이 주장인데요. 예. 일단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잘못 예측했다고 사과하는 게 말이 되냐? 학계나 언론계, 북한 연구자 모두에 해당되는데 어딘가에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은 참 기이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또한 제니타운 북한 매체 편집장은 그들은 선출된 사람들인데 일부 직무는 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권의 지금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관옥 교수 보시기에는 어떠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 좀 말을 너무 좀 경솔하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특정 상임위를 거론하면서 두 당선인을 배제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 가능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어떠합니까? 그 두 가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들은 본인들이 한 얘기가 얼마나 한반도 안보에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인지를 본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게 얘기를 했어요. 신중치 못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여야 간에 이런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면은 유감 표명이라든가 사과 요구라든가 이런 거는 한국 정치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이 전문가들은 그런 어떤 문화, 우리 한국 정치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요구하고 이러는데 그 사과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느 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안 된다.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 여야가 원내대표 간의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에 이제 그걸 배치하는 것이고 저 두 분이 전문 영역이 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필요한 영역에 가가지고 국민들의 원하는 것들을 이제 사실은 말도 해주고 제출도 해주고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불신을 낳을 만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제 반복하지 말라는 어떤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겸허하게 이 두 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 결정은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좀 내놨더군요. 미래통합당의 한 의원은 그러면 말이에요. 민주당은 왜 최초 사망설을 보도한 미국 매체죠. CNN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항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북한의 고위직 출신 스피커 역할을 하는 태영호를 흠집내려는 의도다라고 하면서 야당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수희 변호사 한 말씀 듣고 가죠. 저도 좀 같은 의견인데,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특히나 상임위까지도 지금 외통이니 국방이니 이런 데 들어가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간섭이다. 네, 지나친 간섭인데 그 이면에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면에 깔려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은 태영호 그 당선인에 대해서 이참에 좀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좀 저는 그런 의도로도 읽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선인 두 분이 예측이 틀린 거잖아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판단이 틀린 거죠. 본인들이 가진 어떤 정보를 통해서 팩트 파악을 했는데 그것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아마 판단이 잘못된 걸로 보이는데 충분히 사과했다고 보이고 또 이걸 타산지석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다만 이제 지성호 당선자의 경우에는 이런 예측보다는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은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태영호 당선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 태영호 당선인에 대해서 언론이 더 집중했던 이유는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예측을 잘 했고 그게
잘 맞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도 그런 쪽에 더 집중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민주당의 이런 과도한 거짓 선동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선동이 있었던 거는 아니죠.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지금은 서 있을 만한 상황이 네. 아니다라고 예측한 거에 불과한데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분명히 이거는 태영호 당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있다.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김 기자,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전망, 예측을 했다가 빗나갔던 적이 있지 않았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두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추측성 발언들이 결과적으로 맞지 않아서 생긴 논란인데요. 이것은 비단 이 정부도 그랬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겁니까? 겁니다. 일단 국정원이요. 지난해에 국회 정보위에 나가서 보고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김정은이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10월에 중국에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지만 김정은은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었고요. 또한 김정은이 2019년 11월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 예측한 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김철근 교수 무슨 생각 드세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죠. 우리나라 예. 정보기관이. 국정원. 예. 예. 정보기관이 예산을 많이 쓰면서 예측을 했는데도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영호 당선자나 지성호 당선자가 잘못 판단한 측면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두 당선인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들마저도 막는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당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말로 국민의 대표 헌법기관이죠. 국회의원의 말이 얼마나 진중하고 무거워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시고 의정활동에 잘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야가 너무 이걸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 사과했으면 이제 그 정도로 끝내죠. 일단락되고 좀 넘어갈 그럼요. 일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